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222쪽에 나오는 욱하는 성격 대응법입니다. 욱하는 성격 대응법. 시험 기간 중이었다. 방과 후였다.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았다. 시험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 건우가 답안지 마킹을 다 못했다. 해당 시간 감독교사는 원칙대로 시험지를 거두었다. 집에 간 건우는 울고불고하며 다음날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어머니가 담임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한다. 나는 건우에게서 상세한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어머니를 설득했다. 건우도 어머니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우가 시험지를 집에 가지고 간 지금 시험 문제지에 체크된 답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답안지를 작성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상황이라 재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후 1시간쯤 지난 뒤 퇴근한 아버지가 돌아와 상황을 듣고 담임에게 또 전화를 했다. 시험 시간이 종료되어서도 아이 시험지에 체크되어 있는 답은 옮길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일단 아버님의 화에 공감을 표하며 수첩을 꺼내들고 아버님 말씀의 요지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되묻기도 하면서 대화를 해나갔다. 하지만 아까 어머니와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시험지 자체가 감독교사의 범위 밖으로 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답안지 재마킹은 곤란하다는 것이 담임인 나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교감 교장을 찾아가 선처를 호소해 보겠다고 했다. 학교가 교장이나 교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라 아버님 마음은 공감이 되지만 어렵지 않겠느냐고 잘 말씀드렸지만 건우 아버지는 여전히 수긍을 안 하려 한다. 이럴 때는 일단 건우 아버지의 흥분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교무부장님과 상의를 해보고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행평가 자료 입력하던 것을 마저 했다. 이럴 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학부모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뿐이기 때문이다. 이를 행동 유보하기라고 한다. 10여 분 뒤에 교무실에 가보니 마침 교무부장님이 안 계신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교무부장님께서 점심 중이시네요. 오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교무부장님이 식당에 계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다. 복도를 지나오다 보니 회의실에 교장선생님 모습도 보이고 아마도 교무부장님은 회의 중이신 듯하다. 5분도 채 안 되어 또 전화가 왔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부장님이 현재 회의 중이셔서 책상 위에 끝나서 돌아오시는 대로 전화 주십사고 메모 남겨놓고 저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건우 아버지는 사업에 바쁘신 터라 마냥 기다릴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봐야 하니 애 엄마와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후 2시에 모모여고 자율연수 학급 운영 강의를 가야 하는 처지다. 이런 제가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장을 가야 해서 어머니를 못 뵙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강의를 하러 갔다. 마치고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건우 어머니 번호도 찍혀있고 문자도 남겨져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얼른 단문자를 보냈다. 모모여고에서 교사 대상 강의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다시 직장으로 간 뒤 건우와 상의하고 학교에는 안 오셨다고.
대부분 교사는 이런 류의 항의성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대화의 부담감을 수치화하면 어느 정도일까? 스트레스 수치를 1점부터 5점까지로 하면 이 경우 5점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의 상황이다. 상황의 심리학적 이해. 나는 학부모 총회에 오셨던 건우 어머니를 통해 건우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면서까지 엄하게 교육시키며 성격이 대단히 급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가 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른바 욱하는 성격이라고 들었다. 이런 경우 차분히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함께 흥분을 하게 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고 만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욱하는 성향을 건우가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겸손하게 선생님께 선처를 호소했다면 감독 선생님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가 옳고 그름을 항의하듯 따지고들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을 것이다. 어머니께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당신께서도 건우의 아버지 성격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걱정이 된다 하신다. 건우 아버지께 열받지 말고 10대와 싸우는 법, 루이즈 펠튼 트레이시 지음, 이영준 옮김 글담 2003 이라는 책을 권했다. 이어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담임이 아버님이 참 합리적인 분이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주시고 반주라도 준비하여 위로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한편 이 모든 해결이 어머니께서 아이와 아버님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노력했고 학부모 총회 때 이런 가족 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했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둘 열려가는 것이라고 어머니를 충분히 격려해 드렸다.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 이번 상황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이유가 학업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아이의 학습 태도가 안 좋다고 여겨지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면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다. 시간을 못 지켜 객관식에서 수십 점이 날아간 상황에서 아버님의 체벌이 두려운 아이는 이를 막아보려고 무리를 했다. 학교의 부당한 조치로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되었음을 호소하여 아버지에게서 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추가적인 조치. 다음 날 아침 나는 건우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행을 겪게 되지만 그런 이들만이 기회와 여유를 갖게 됩니다. 기운 내세요. 건우, 으흐흐, 오늘은 그런 실수를 안 했어요. 이제부터 상황 판단을 그때그때 잘해야 할 듯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단기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건우에게 학급문고에서 욱하는 성질 죽이기, 로널드 T. 포터 에프론 지음, 전승로 옮김, 다연 2014라는 책을 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건우가 축구를 좋아하니 학업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그때그때 풀어가도록 격려했다. 아버지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는 어머니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도록 안내했다. 그러고 보니 학급 안에 충동 조절 장애로 애먹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이 많은 것 같다. 나는 비슷한 문제를 지닌 가족들에게 아차산 매점에서 막걸리나 한 잔씩 하자고 청해두었다. 아무래도 5월 15일 전후해서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적 치료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라진 스승의 날 즈음에 초빙하면 거절들 못하시겠지 하고 나는 홀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팁! 화가 잔뜩 난 학부모, 관리자를 대하는 건 교직의 일상사라고 생각하자. 화가 난 사람을 대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화에 낚이지 말자. Don't be baited.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확대된다. 그 화는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바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가능하면 행동을 유보시키자. 얼굴 표정, 몸짓, 끄덕임 등으로 교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화가 난 사람에게는 그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다. 화가 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경청과 공감, 배려다. 설명에 집착하다가는 상황만 악화된다. 상대방이 너무 흥분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어 보일 때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해 보자.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집해 둔다. 특히 학부모 총회에 오신 부모님들에게서 가족의 핵심 사항, 올해 관심사 등을 자세히 듣고 잘 기록해 둔다. 이는 향후 학생 지도와 가족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준다. 중간고사 끝나고 2차 학부모 총회를 여는 것도 좋다. 화난 분들과 응대하는 응답 목록을 만들어 두자.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군요. 등등.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는 회한으로 씁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늘 준비된 채로 오지는 않는 법.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자. 더 중요한 것은 실패의 체험마저도 함께 나누는 교직 문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옆에 있는 동료 교사의 행복이 학교의 행복이 된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도 즐거워지니까. 위의 원칙들은 비단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습 문제. 시험 기간 교사의 화를 돋우는 학부모 괴담. 1. 학생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지각을 해서 시험을 못 보았는데 담임이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 학교 책임이라 한다면? 2. 시험 끝나고 집에 간 아이가 시간이 부족해 마킹을 못했다며 시험지에 답이 체크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답안지에 답을 마킹하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청을 받으면? 3. 컨닝 페이퍼가 적발되어 선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부모님을 모셔 해당 쪽지를 보여드리니 이걸 쏙 입에 넣고 씹어 먹어버린다면? 4. 선도위원회 회의 결과 학생에게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되었는데 학부모가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은 학교 일에나 신경 쓰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해서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의 222쪽에 나오는 욱하는 성격 대응법에 대해서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의 학생도 있고 욱하는 성격의 부모님들도 계신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어떤 추가 팁과 그리고 괴담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미리 알아두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참,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